사업의 의미 주요 과제입니다. 2014년 국직 및 각군의 정보자원을 통합해서 메가센터라는 제목으로 해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보자원들을 모두 통합을 했었죠. 그리고 2019년에 SDDC의 시범 구축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는 향후 7년간의 SDDC 고도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다른 기관들은 5년 주기로 수립을 하는데, 이 고객께서는 7년 주기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SDDC는 SDDC 자체에 대한 구축 계획뿐만이 아니라 DR 구축까지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그냥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온프레미스 환경에 남아야 될 서버 자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대개체 계획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도 수립을 한꺼번에 해야 됐어서 상당히 고객의 협조가 없이는 사업의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명은 뭐 나라장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년 DIDC 고도화 정보화 전략 계획 된 거고요. 사업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는 약 10억 정도. 총괄기관이나 전문기관은 나라장터에서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일단 유튜브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 정보자원의 현황 분석, 그 다음 조직 인력에 대한 운영 수준에 대한 진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 신규, 재활용, 대개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 클라우드와 SDDC에 대한 적정성 분석, 그리고 정보자원에 대한 용량과 구조 설계, 그리고 백업 스토리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지금 백업 장비도 상당히 용량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스토리지 역시도 일부만 SDS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 다음 BCP, 아키텍처에 대한 정의, 고도화 부분. 이 BCP는 DR에 관련돼서 아니면 비상시에 장애시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보 보호 시스템, 그 다음 네트워크 관리 효율화. 네트워크가 단순히 그냥 SDN의 네트워크 아니면은 SDN으로 전환뿐만이 아니라 정보보호 시스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 통합운영 관리체계. 여기서 통합운영 관리체계는 ITMS와 CMP를 의미합니다. 앞서 제 세미나의 앞쪽을 보셨으면은 거기에서 얘기하는 통합운영 관리체계가 CMP와 ITMS, 그 다음 ITIL 4.0의 적용에도 포함이 됐겠구나라는 것을 익히 추론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그린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이나 아니면은 이 공조 시설에 대해서도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 운영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통상적인 이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이 BC 레이쇼가 정확히 나와야 했었죠. 그리고 잘 나왔습니다. 자, 수행 과정 및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클라우드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고객들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군무원으로서 정말 국방부라는 조직이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정말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민간 업체를 대할 때 훈련된 인성과 품격으로 그리고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매너 있는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군 조직의 군무원들과 장교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다. 지금 클라우드를 세상에 태어나서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모든 거를 제로 수준으로 다 뜯어보고 다시 조합을 해봤습니다. 사실 인프라 ISP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모든 ISP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는 현황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제로 수준으로 뜯어보는 것은 어렵고요. 두 번째는 구축에 대한 히스토리를 모두 공개해주지 않으면 운영에 대한 지금 현황을 공개해주지 않으면 그 부분의 조합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떤 벤더와 어떤 SI 업체와 협업을 하더라도 솔직하게 우리가 뜯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이 부분에서 상당한 이 고객과 업체와 ISP 컨설턴트들의 단합력이 필요했었고요. 자, 방식은 일단은 SI 구축으로 구축을 하자. 그래서 구축 목표는 클라우드 환경 CMP 모두 자체 구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대신 시중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부분도 허용을 하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축을 하면서 얼마의 FP가 들 것이다를 인하우스 방식으로 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솔루션을 구매할 때에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솔루션 베이스로 해서 얼마예요? 라는 식으로 견적을 내면 나중에 이게 왜 100원이 왜 100원인가를 입증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는 FP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CMP 기능은 클라우드 풀을 전체 관리하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나 아니면 SDDC 통합 관리도 모두 가능한 부분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멀티벤더 클라우드 환경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그런 방식을 상용 소프트웨어는 IaaS로, 공개 소프트웨어는 IaaS 더하기 연구용 파스로. 왜냐면 파스를 전적으로 해서 도입하기는 어려웠고, 그리고 빅데이터 사업에서 다시 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응용 체계의 개발 환경을 위해서 연구용으로 파스를 도입을 해서 아이아스로 운영을 하되 차세대를 파스로 기획하겠다라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마이그레이션과 SDDC 통합 부분은 센터 내의 실시간 마이그레이션은 모두 가능하도록 이렇게 잡았고 SDN, FDC, SDS는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SDN은 일부 내용을 구성을 좀 보완을 하고 시범 사업에 있었던 내용을 보완하고 센터 내 전체 확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SDN은 레가시 네트워크보다 당연히 뭐 일부 비쌉니다. 그런데 그 비싸다고 할 수 있나요? 비용의 증가는 10% 내외였고요. 하지만 SDN을 통해서 적은 인원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그 효율은 뭐 50%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시중에서 솔루션 중에 나름 비싸다고 여겨지는 그런 솔루션들을 적용을 한다고 해도 그 가격 대비 기능의 경쟁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SDC, 뭐 클라우드의 경쟁력이야 뭐 당연하죠. 그래서 정말 유닉스 환경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정보 자원 외에 나머지는 모두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라고 잡았고요. 그리고 SDS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에 도입된 스토리지를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정 안 되면은 사용 연한까지 사용 연수까지 전부 다 소진을 한 다음 그 다음 SDS로 전환하는 확장의 개념으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어드바이스 드렸습니다만은 SDC, SDN, SDS 순으로 SDC를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사적으로 저의 주장을 말씀드렸는데 SDC하고 SDN을 다 잡고 나서 그 다음 SDS를 구성해도 충분하고 앞에 SDC, 다시 말해서 서버 자원의 클라우드 전환과 네트워크의 가상화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스토리지가 그 부분을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선결시켜줘야 되는 문제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SDC와 SDN을 전부 다 완성을 해야 만약에 DR이나 백업 센터를 구축할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때 SDS를 추진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후 사업의 전망입니다. 종속성은 낮추자. 그리고 우리 센터로 들어오는 그 솔루션 업체들이 느껴야 하는 그 진입장벽도 낮추자. 이 진입장벽을 낮추고 종속성을 줄인다는 것이 요구하는 스펙이나 기능을 낮추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불필요한 내용들은 최대한 없애주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적용은 엄격하게. 리스크가 확인이 안 된 대안들은 전부 다 검증을 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하 조직 전부 다 모두 기술적으로 상당히 다각적으로 상시 검토를 했고요. 만약에 다른 기관의 사업에서 월별로 전체가 모여서 보고와 토의를 하자고 하시면 상당히 제가 아주 힘든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사업에서는 부대장님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운영하는 운영요원님들까지 모두 다 하다못해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장교님들까지 실제로 클라우드나 아니면 ISP에 전혀 관계없는데 입출입에 관련된 정말 정보 보안 그리고 보안 측면을 맡으신 분까지 모두 모여서 정말 장벽이라는 게 없는 대화를 하면서 계속 그 기술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정말 군사작전을 짜듯이 우리가 정말 스마트하게 계속 노력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PM을 한 저보다 오히려 고객님들께서 열린 대화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검토를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이해도와 커뮤니케이션을 높였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스마트화를 가속시켰다라고 저는 봅니다. IoT와 전장체계는 분명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은 하지만 다만 지금 여기는 일반적인 시스템이나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시설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래적으로는 커버가 가능하지만 차세대 사업에서는 이게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두었고요. 그 외에 운영상에서 네트워크에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정제된 데이터를 수용하는 부분들은 일부 차세대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아니면은 다른 운영유지보수의 지원은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요시설이다 라는 측면에서 리스크는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단기적으로는 멀티벤더지만 그리고 싱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빅데이터와 파스 환경으로 나아갈 것으로 정해졌다. 그 다음 하드웨어는 x86 서버는 단독 서버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유닉스도 자원 통합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클라우드를 도입한 다음 중기적으로는 서버 기반 DR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잡혔다. 다음 네트워크 분야는 SDN을 확장하는 것으로 기존에 잡으셨지만 이제는 AI 기반 정보 보안이나 아니면 백업의 고도화 부분도 신경을 쓰신다. 다음 ITMS는 클라우드 기반 재구축을 하려고 했었고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자산 정보화와 이 무인 자동화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그리고 실제 효율성도 높이는 부분으로 정의가 되었다. 결국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내년에 그 차세대 사업서부터 이 내용들을 RFP로 접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만 사적으로 질문을 해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사업에 관련 없이 질문해 오시는 분들께는 모두 답변을 사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니까요. 감사합니다.